수백 명의 함성 소리에 묻혀버린 그 애의 진심. 무대 위에서 떨던 나를 일으켜 세운 건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소년의 응원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내 민준, 모닥불보다 I knew you 뜨거웠던 would 그 say 한마디는 이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 속에 소중히 간직된 첫사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간직할게. 누구에게나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한 기억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요. 세월의 먼지가 아무리 뽀얗게 쌓여도 그 빛깔만큼은 선명하게 바래지 않는 그런 추억 말이에요. 우리에게 수련회라는 이름은 아마도 그런 기억의 동의어가 아닐까 싶어요. 설렘과 어색함이 뒤섞인 버스 안의 공기, 낯선 잠자리에서 뒤척이던 밤, 그리고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나누었던 풋풋한 약속들. 그 스냅 사진처럼 남은 순간들 속에서 유난히 수줍음 많고 존재감 없던 소녀, 지우에게 그의 수련회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선물해 주었어요. 무대 공포증마저 있던 아이가 억지로 올라야 했던 장기자랑 무대. 그리고 그 무대 아래 유난히 반짝이던 한 사람의 눈빛. 이것은 그날의 함성 소리에 묻혀버린, 그러나 지우의 가슴 속에는 가장 크게 울렸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가을이 막 시작되던 그 무렵, 학교는 어수선한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2박 3일간의 수련회. 그 두 글자가 교실 공기 중에 떠다니기 시작한 건 아마 2주 전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누구와 같은 방을 쓸지, 장기자랑에선 뭘 할지, 밤에 몰래 과자를 가져올 작전은 어떻게 짤지 떠들어댔죠.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들려오는 수련회라는 단어에 아이들의 목소리는 한 톤씩 높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에게, 서지우에게 그 소식은 기쁨이기보다 등에 얹힌 무거운 돌덩이와도 같았어요. 지우는 그런 아이였어요. 교실에서도 창가 쪽 맨 뒷자리를 선호하는 아이. 햇빛이 잘 드는 자리라서가 아니라 자리가 교실의 모든 소동과 관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지대였기 때문이죠.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낡은 유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히 음악을 듣는 아이.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바라면서도 막상 시선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모순된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지우의 세상은 5.5인치 작은 화면 속이나 귀를 막은 이어폰 속에서만 안전했어요. 현실은, 특히 단체 활동이라는 이름의 현실은 지우에게 너무나 버겁고 시끄러운 곳이었답니다. 수련회 전날 밤, 지우는 방 안에서 커다란 스포츠 가방을 앞에 두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가방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있었죠. 이걸 다 싸야 한다고. 세면도구, 여벌의 옷, 두툼한 수건, 드라이기. 엄마가 꼼꼼하게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가며 챙겨준 목록을 보며 하나씩 집어넣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마치 가방에 옷가지가 아니라 돌멩이를 채워 넣는 기분이었죠. 단체 생활의 부산스러움, 낯선 환경, 낯선 아이들과 한 방을 써야 한다는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주목하는 시간들.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조별활동. 지우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지우야, 다 쌌어. 재미있겠다, 수련회. 방문을 빼꼼 연 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의 얼굴엔 딸의 첫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지우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기어 들어갔어요.
엄마의 저 환한 기대를 망치고 싶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다녀오면 다 추억이야. 그땐 엄마도 그랬어. 가기 싫다고 징징댔는데 막상 가니까 얼마나 재밌었다고. 친구들하고 친해질 좋은 기회잖아. 친해질 친구가 있어야 말이죠. 지우는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말하는 추억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다 함께 웃고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지우가 생각하는 추억과는 사뭇 달랐죠. 그래. 딱 2박 3일. 아무 일 없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게. 그렇게 조용히 있다 오자. 유령처럼. 지우는 그렇게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인디 밴드. 새벽에 스케치북 CD가 든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스마트폰은 어차피 거들 테니까. 이게 지우의 유일한 피난처였죠.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학교 운동장은 시끄러웠어요. 꼭 두세 벽부터 일어나서인지 아이들의 얼굴은 조금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죠. 반별로 줄을 서고 인원을 체크하고 커다란 관광버스에 차례로 올라탔어요. 2호차, 3호차, 팻말을 든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늘 그랬듯 무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이들이 모두 타기를 기다렸어요. 자, 2학년 3반 빨리 탑승합니다. 서지우. 너도 빨리 안 타고 뭐해?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등을 떠밀리듯 버스 계단을 올랐어요. 버스 안은 이미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어요. 앞자리는 벌써부터 친한 아이들끼리 자리를 잡고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죠. 지우는 그 소음을 피해 버스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지우가 좋아하는 창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네요. 그것도 맨 뒷자리 근처. 가장 구석진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 아무도 앉기 싫어하는 바로 그 자리. 지우에게는 그곳이 명당이었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몸을 구겼어요. 무거운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살았다. 귓가에 이어폰을 꽂았어요. CD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새벽의 스케치북의 보컬 H의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노래 제목은 회색 도시의 고양이. 시끄러운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음악 소리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흘러가는 풍경에 시선을 맡긴 채 지우는 이 여행의 끝을 2박 3일 뒤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집으로 돌아올 순간만을 상상했어요. 그때였어요. 버스가 막 출발하려던 그 직전. 선생님이 인원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야, 강민준, 빨리 안 타냐? 아, 잠시만. 나 물 좀 사고, 쌤, 저 왔어요.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의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아니, 덜컥 하고 멈췄다가 다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강민준. 지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만큼은 다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지우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민준이는 언제나 그랬듯 무리의 중심이었어요. 햇살처럼 환한 웃음과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는 태도.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 지우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사는 아이였어요. 지우가 그림자라면 민준이는 그 그림자를 만드는 눈부신 빛이었죠. 민준이가 캔 음료를 한가득 안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로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꾸벅 인사를 했죠. 자, 마셔라. 늦잠 잔 놈이 쏜다. 친구들에게 음료를 던져주며 복도를 걸어오는데 그 모습이 꼭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버스 창문을 통과해 민준의 머리카락에 부서졌죠. 지우는 저도 모르게 이어폰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를 쫓았어요. 그 아이는 지우와 같은 반이었지만 1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였어요. 지우의 시선은 늘 그 아이의 뒤통수에 머물러 있었죠. 민준이 친구들과 장난치며 복도를 지나칠 때 어떻게 이쪽으로 온다. 지우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죠. 그 작은 움직임조차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아이였어요.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칠까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촌스럽게 붉어져 있는 것 같았죠. 다행히 민준이는 지우를 스쳐 지나. 아니, 지우가 앉아있는 맨 뒷자리까지는 오지도 않고 저 앞자리에 친구들과 뭉쳐 앉았어요. 야, 이번에 장기자랑 뭐 하냐? 당연히 댄스지. 내가 비의 춤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민준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우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이어폰의 볼륨을 조금 더 높였죠. 제발,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버스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출발했어요. 익숙한 회색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고 낯선 초록의 풍경이 창문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마치 거대한 소음 속으로 납치당하는 기분이었답니다. 두어 시간을 달렸을까. 귓가를 울리던 새벽의 스케치북의 CD가 한 바퀴 다 돌아갈 무렵 버스는 낯선 산 입구에 멈춰 섰어요. 도착했나 보네. 지우는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와, 공기 좋다. 아이들은 2박 3일간 갇혀 지낼 곳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지우의 눈에 들어온 건 낡았지만 거대한 수련원 건물과 그 앞에 도열한 무섭게 생긴 교관들이었어요.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낀 모습이었죠. 자, 지금부터 핸드폰 전부 걷습니다. 반별로 모여 잡담하지 않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교관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장난기라고는 1도 없었어요. 아이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우는 CD 플레이어가 든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이건 뺏기면 안 되는데. 강당에 모인 아이들은 낯설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파란색 단체복을 지급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의 교복입니다. 사이즈 안 맞는 사람, 손. 어색하게 맞춰 입은 파란색 단체복.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짧았죠. 모든 것이 지우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나랑 정말 안 어울린다. 개성을 지워버리는 그 파란색 옷을 입자 지우는 자신이 더욱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숙소 배정이 끝나고 짐을 푸는 시간. 지우는 8호 방. 8명이 함께 써야 하는 좁은 방 아니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나무와 먼지가 섞인 냄새가 훅 끼쳤죠.
이미 친한 아이들끼리 웃음꽃이 피어나고 2층 침대를 차지하기 위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내가 2층 쓸게. 아, 나도 2층 좋은데. 지우는 그 소동에서 한 발 물러나 이불 더미 옆 창문도 없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짐을 풀었어요. 그곳이 방 안에서도 가장 지우다운 자리였죠.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거네. 다행인가.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 지우는 그저 가방 정리를 하는 척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야, 너 이름이 서지우 맞지? 그때 같은 반인 듯한 아이가 말을 걸었어요. 이름은 아마 솜이었나. 반에서 제일 활발하고 목소리 큰 아이. 응. 지우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너 춤 동아리라며? 나 들었는데. 지우의 심장이 덜컥했어요. 아, 아니.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고. 제일 뒷줄에 서는 그런 거야. 에이, 겸손하기는. 이따 장기자랑 기대할게. 우리 팔호방은 너만 믿는다. 소미는 그렇게 경쾌한 무심함으로 지우에게 폭탄을 던지고는 다른 친구들에게로 달려가 버렸어요. 야, 우리 방 장기자랑 서지우가 춤춘대. 와, 진짜 대박.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장기자랑. 설마. 지우가 춤 동아리에 들어간 건 사실 춤이 좋아서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거울 앞에서 이어폰을 끼고 새벽에 스케치북에 뮤직비디오를 따라 추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혼자일 때의 이야기였어요. 동아리에 들어간 것도 무대에 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구석에서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였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첫날의 일정은 지루한 강의와 고된 PT 체조의 연속이었어요. 전방의 함성, 10초간 발사. 악, 소리 작다. 다시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땀을 흘릴 때 지우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어요.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죠. 파란색 단체복은 땀에 젖어 몸에 축축하게 달라붙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크게 안 합니까? 교관의 목소리에 맞춰 억지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도 지우의 눈은 자꾸만 다른 조를 향했어요. 저기 민준이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 표정인데 민준이는 유난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 박자 맞추라고. 하하. 힘들 법도 한데 민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옆자리 친구의 등을 툭툭 치며 독려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동작 하나가 틀렸는데 그걸 지적받자 쑥스럽게 머리를 긁적이며 웃는 모습마저 빛이 났어요. 저 아이는 어쩌면 저렇게 모든 순간에 빛이 날 수 있을까? 틀리는 것조차 왜 저렇게 멋있어 보일까? 지우는 땀으로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랑은 정말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그렇게 고된 첫날에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밤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죠. 문제의 발단은 저녁 식사 후 찾아온 장기자랑 준비 시간이었어요. 밥이라고 나온 것은 뻣뻣한 쌀밥과 밍밍한 국, 그리고 맛없는 반찬 몇 가지였지만 아이들은 그것조차 즐거운 듯 시끄럽게 떠들며 먹어치웠죠.
숙소로 돌아온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씻는 순서를 정하는 것도 잠시 모두가 방 한가운데에 둘러앉았죠. 자, 우리 8호 방, 장기자랑 뭐 할 거야? 이대로 질 순 없지. 방장인 소미가 박수를 짝짝 치며 말했어요. 난 노래할까? 나 체리 필터 노래 좀 하는데. 야, 춤추자.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 원더걸스 거. 시끌벅적한 회의가 열렸어요. 지우는 이번에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이 소란이 자신을 비켜가기만을 바랐어요. 제발,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운명은 지우의 편이 아니었어요. 아, 맞다. 지우. 소미의 시선이 정확히 지우에게 꽂혔어요. 방 안의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지우에게 집중됐죠. 너 춤 동아리잖아. 내가 춰야겠다. 맞아. 우리 방 대표로 내가 나가. 서지우, 서지우. 지우는 손사래를 치며 필사적으로 거절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니야. 나 정말 못해. 나 무대 공포증 있어. 진짜야. 그냥 구경만 할래. 정말이야. 지우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환호성에 금세 묻혀버렸어요. 에이, 빼지 말고. 괜찮아. 우리도 같이 응원해 줄게. 서지우 파이팅. 우리 방의 명예를 걸고. 친구들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지우를 애워쌌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그저 수련회의 재미일 뿐이었지만 지우에게는 절벽으로 떠밀리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특히 춤을 추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학예회 때 연극에서 나무일 역할을 맡고도 다리가 떨려 대사를 잊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죠. 딱 한마디, 가을이네요. 그 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난 정말 못해. 나 무서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뭐라고? 괜찮아. 안 잡아먹어.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어때? 꼴찌만 면하자. 결국 지우는 반강제적으로 무대에 오르기로 결정되었어요. 어떤 춤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기도 전에 그냥 서지우가 나간다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방 안에서 최신 유행가를 틀어놓고 춤 동작을 맞춰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우에게는 멀고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지우야, 이 부분 알지? 이렇게. 소미가 춤을 춰 보였지만 지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도망가고 싶다. 정말로. 배가 아프다고 할까? 지우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답니다. 강당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장기자랑의 밤이 찾아왔어요. 수백 명의 학생이 모인 강당은 낮의 엄숙함은 온데간데 없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어요. 현란한 조명이라고 해봤자 천장에 달린 낡은 미러볼과 깜빡이는 색색의 전구 몇 개가 전부였지만 아이들의 함성 소리만으로도 강당은 충분히 뜨거웠죠.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벽을 울렸어요. 지우는 무대 뒤편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어요.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죠.
배 아픈 척 할까? 아니야. 그건 너무 비겁해. 하지만 이대로 도망치면 안 될까? 앞선 팀들이 현란한 춤과 노래로 환호를 이끌어낼 때마다 지우는 차라리 이대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특히 민준이네 조가 나왔을 때는 정말 와. 민준이와 친구 대여섯 명이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코믹 댄스를 추는데 강당이 떠나갈 듯했어요. 민준이는 어쩜 저렇게 망가지는 것조차 멋있을까요? 땀에 젖어 웃는 얼굴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지우는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빛나는 모습을 훔쳐보았어요. 무대가 끝나고 민준이가 땀을 닦으며 들어오면서 무대 뒤에 서 있던 지우와 눈이 마주칠 뻔했어요.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버렸죠. 심장이 또다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보던 교관이 짓궂게 멘트를 날렸어요. 2학년 3반 8호 방의 대표 서지우 양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친구가 용기를 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지우야, 잘해. 같은 방 친구들이 지우의 등을 떠밀었어요. 지우는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죠.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강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시선이 오롯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죠. 숨 막혀.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새벽의 스케치북의 노래였으면 좋았겠지만 친구들이 정해준 지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최신 유행의 댄스곡이었어요. 분명 방에서 수십 번은 들었던 그 노래인데 너무나 낯설게 들렸죠. 지우는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렸고 연습했던 동작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1초, 2초, 3초. 음악은 흐르는데 지우는 그저 바닥만 보고 서 있었어요.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쟤 왜 안 해? 뭐 하는 거야? 얼었나 봐. 들어와, 들어와. 야유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 망쳤어. 난 역시 안 돼. 바로 그때였어요. 모든 소음을 뚫고 그 모든 웅성거림과 야유를 덮어버릴 만큼 유난히 크고 맑은 목소리 하나가 지우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어요. 서지우, 파이팅, 멋지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어요. 맨 앞줄. 방금 무대를 마치고 땀을 식히고 있던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조금은 걱정스러운 하지만 응원하는 그 눈빛으로 지우를 향해 두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장난기 하나 없는 진심 어린 응원의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가 강민준이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멋지다고. 지금 이 꼴사나운 나에게 멋지다고.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듯 했어요. 그것은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시끄럽던 음악 소리도 웅성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민준의 그 목소리 하나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죠. 그래. 민준이가 보고 있어.
지우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어요. 쿵, 쿵, 쿵.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첫 동작을 시작했어요. 뻣뻣했던 몸이 음악에 맞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서툴고 어설펐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어요. 지우는 오직 민준의 응원 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하얘서 방에서 연습했던 동작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늘 방 안거울 앞에서 추던 춤. 지우가 가장 좋아하던 새벽의 스케치북에 그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음악과 맞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동작이 틀려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빛나는 눈동자로 웃어주는 그 아이를 위해. 지우는 생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몸을 움직였어요. 1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음악이 끝나고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아, 망쳤다. 음악이랑 춤이랑 완전 따로 놀았어.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그리고 그 중심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민준이가 있었죠. 춤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엉망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는 지우의 뺨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야, 서지우. 대박. 너 완전 잘했어. 그 춤 뭐냐? 완전 멋있던데. 8호 방 친구들이 잘했다며 지우를 얼싸안았지만 지우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이 앉아있던 자리를 향해 있었어요. 민준은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 엄지손가락을 척 하고 치켜세우며 다시 한번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터질 듯한 심장 소리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어요. 그날 밤 지우는 낯선 잠자리에서도 뒤척이지 않고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꿈속에서 지우는 아주 넓은 무대 위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련회의 둘째 날이 밝았어요. 아침 기상 나팔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지우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한결 가벼워진 듯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우연히 민준과 마주쳤어요. 민준이 친구들과 장난치며 걸어오고 있었죠. 어떡하지? 그냥 지나가야 하나. 어제 일 때문에 더 어색해. 지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려는데 민준이 먼저 지우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지우야. 민준이의 목소리에 친구들도 일제히 지우를 쳐다봤어요. 안녕. 지우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겨우 끄덕였어요. 어제 진짜 멋있었어, 지우야. 용기 대단하더라. 너 춤 완전 잘 추던데. 민주는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고마워. 응원해줘서. 뭘. 이따 봐. 밥 많이 먹어. 민주는 손을 흔들며 친구들과 뛰어가 버렸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는 하루 종일 지우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멋있었대. 나한테. 춤 잘 춘대. 그날의 주된 일정은 산악훈련, 오리엔티어링이었어요. 조별로 지도를 받아 산속에 숨겨진 깃발을 찾아오는 활동이었지요.
자, 조 편성표 붙인다. 자기 조 확인하고 모여. 이번엔 어제 방이랑 상관없이 다 섞었습니다. 지우는 제발 조용한 아이들과 같은 조가 되기를 빌며 조 편성표로 다가갔어요. 2학년 3반 서지우. 6조. 지우는 자신의 이름 옆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이름 석자를 발견했죠. 강, 민, 준. 공교롭게도 지우와 민주는 같은 조에 편성되었어요. 지우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어요. 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집만 되는 거 아닐까? 쟤는 운동도 잘하는데, 나 때문에 꼴찌하면. 그 아이 앞에서 또다시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 6조, 여기 모이자. 파이팅 한번 하자. 역시나 민준이가 조의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6조, 아자, 아자, 파이팅. 지우는 어색하게 팔을 들며 작은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쳤어요.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씩 웃었죠. 산길은 예상보다 험했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이 계속되었고 지우는 금세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운동신경이라고는 거의 없는 지우에게 등산은 최악의 활동이었죠. 하. 무거운 다리를 겨우 이끌고 가파른 비탈을 오를 때였어요. 발밑에 흙이 미끄러지며 발을 헛디딘 지우가 그만 균형을 잃고 악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지우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어요. 괜찮아? 조심해야지. 민준이었어요. 저만치 앞서가던 민준이 어느새 돌아와 지우를 붙잡아 준 거였죠. 고마워. 지우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자, 잡아.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따뜻하고 커다란 손의 감촉이 지우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어요. 민주는 그 후로도 뒤처지는 지우의 보폭에 맞춰 나란히 걸어주었어요. 힘들면 말해. 가방 들어줄게. 아니야, 괜찮아. 무겁지도 않아.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배려심의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들은 산속을 헤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대화는 주로 민준이 이끌어갔지요. 난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축구하는 게 훨씬 재밌지. 땀도 안 나고. 난 축구는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럼 지우 넌 뭐 좋아해? 어제 보니까 춤추는 거 좋아하나 보네. 그 노래 뭐였어? 새벽에 스케치북 맞지? 지우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나도 그 밴드 좋아하거든. H 목소리 좋잖아. 어제 내가 추는 거 보고 그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어.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그냥 친구들이 시켜서. 에이, 아닌 것 같던데. 나중엔 완전 즐기는 표정이었어. 멋있더라.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지우는 내가 그랬나 싶어 얼굴이 빨개졌죠. 민준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난 나중에 가수가 되고 싶어.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거든. 스카이 대학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멋있잖아. 가수. 응. 멋있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어제 너 무대 선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용기 내야 하는데 생각했어. 넌 무대 공포증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낸 거야?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가 나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난 그냥 내가 응원해줘서.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말해버렸어요.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지우는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민주는 지우를 지그시 바라보며 웃었어요. 넌 이미 용기 많아 보이는데. 아니야. 나도 무서운 거 많아. 특히 우리 아빠. 하하.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사실 좀 떨려. 민주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우는 주로 듣는 쪽이었지만 민주는 지우의 작은 대꾸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정말 너도 그 노래 좋아해? 응. 회색 도시의 고양이. 가사가 좋아서. 나도 통했다. 그 가사 진짜. 발소리를 죽인 채 창틀을 넘네 그 부분. 지우는 민준이 단순히 밝고 인기 많은 아이가 아니라 생각이 깊고 다정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지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꼴찌로 깃발을 찾아 돌아왔지만 지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그날 오후 단체 활동으로 탔던 보트에서도 저녁 식사를 하던 식당에서도 지우의 눈은 자꾸만 민준이를 향했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2박 3일의 고된 일정을 마친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흥분이 교차했어요.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캠프파이어였어요. 연병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장작 더미가 쌓이고 교관의 손에 들린 횃불이 장작에 닿는 순간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을 향해 치솟았어요.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아이들은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붉은 불티가 밤하늘의 별처럼 흩날렸죠. 불길이 조금 잦아들 무렵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진실 게임이었어요. 아이들은 둥글게 모여 앉았고 모닥불은 모두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자, 지금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짓궂은 장난은 금물, 진심만을 이야기합니다. 교관의 말에도 아이들은 이미 신이 나서 웅성거렸죠. 분위기가 무르익고 몇 차례 짓궂은 질문과 폭로가 오가며 강당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너 어제 밤에 몰래 과자 먹었지? 너 사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 좋아하지? 지우는 그저 이 순간이 자신에게 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무릎을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번에도 지우의 바람을 외면했어요. 돌고 돌던 술래의 지목이 하필이면 지우를 향했어요. 저기, 어제 춤췄던 애, 서지우. 자, 서지우 양, 질문해.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지우에게로 향했어요. 어제 무대 위에서 느꼈던 공포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었어요. 지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하지? 누구한테? 그때 지우의 시선이 불꽃 넘어 맞은편에 앉아있는 민준과 마주쳤어요. 민준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하려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어제 산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로 민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은 길어졌다는 걸 지우는 느끼고 있었어요. 어쩌면 어제의 용기를 빌려온 것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산에서 나눈 대화 때문인지도 모르죠. 회색 도시의 고양이를 함께 좋아한다는 그 작은 공통점 때문이었을지도요. 지우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이름을 내뱉었어요. 민준. 지우의 지목에 아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우우. 서지우, 강민준. 오, 드디어. 민준은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어요. 왜 나야? 나 무서운데. 지우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어요. 어차피 마지막 밤이야. 어쩌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지우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 지금 여기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애 이름대. 순간 시끄럽던 연병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것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질문이었어요. 지우는 질문을 던진 직후 곧바로 후회했어요. 아, 미쳤나 봐.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볼 걸. 아이들의 짓궂은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어요. 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이거 질문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모닥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지우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냥 장난이라고 할 걸. 취소한다고 할 걸. 지우는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모두가 민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불꽃 너머 잔뜩 긴장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우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민준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아주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에게 들릴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야, 대박, 서지우래. 강민준, 멋있다. 아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내 눈앞에 있는 애. 민준이의 눈앞. 그곳엔 자신이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무슨 말을 더 한 것 같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엄청난 함성 소리에 그 뒷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저 불타는 숯처럼 뜨거워진 얼굴을 두 손에 파묻어야 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아프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모닥불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지우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련회의 마지막 밤은 깊어갔어요. 함성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고 지우는 민준과 다시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애. 그 말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장난기 많은 민준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던진 농담이었을까? 내 눈앞에 있는 불꽃. 뭐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잖아. 지우는 애써 희망을 누르려 했지만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이어진 진실 게임에서 다른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지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한마디만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어지럽게 두드렸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애써 민준의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와 자신을 바라보던 진지한 눈빛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또 한 번 잠을 설쳤어요.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라 설레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지우는 또다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올 때와 같은 자리였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쩐지 다르게 보였어요. 2박 3일. 고작 3일이었는데 모든 것이 변한 것만 같았죠. 지우는 애써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모닥불 앞에서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정말 나였을까?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췄을 때 아이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지우는 2박 3일간의 피로가 몰려와 그냥 자리에 남아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버스에 다시 올라타더니 지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내밀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자, 고마워. 웬 커피야? 나 커피 못 마시는데. 아, 진짜. 그럼. 이거 코코아인데. 바꿀래? 민주는 주머니에서 다른 캔을 꺼내려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커피 두고. 마실 수 있어. 고마워. 지우는 따뜻한 캔을 받아들었어요. 민주는 지우의 옆자리, 복도 쪽에 걸터 앉았어요. 어제 너무 시끄러웠지.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우는 심장이 쿵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응. 엄청. 다들 난리도 아니었어. 너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지.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 민준이 웃었어요. 저기, 민준아. 지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제 함성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애의 다음 말을.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휴게소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민준의 표정이 조금 곤란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민주는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 별말 안 했어. 그냥 춤 잘 췄다고. 어제 무대에서 진짜 멋있었다고. 지우는 조금 실망했지만 애써 웃어 보였어요. 아, 그랬구나. 역시 장난이었나 봐. 아니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물어봤나. 하지만 따뜻한 캔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커피. 잘 마실게. 응. 푹 자. 다 왔다.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우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썼지만 달콤했어요. 그렇게 지우의 2박 3일은 끝이 났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주는 여전히 반짝이는 아이였고 지우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날의 고백이 무언가를 극적으로 바꾸진 않았죠. 하지만 아주 조금 무언가가 변해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민주는 지우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뷸어요. 안녕, 지우야. 안녕, 민준아.
지우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수줍게 웃어 보였어요. 가끔 음악 시간에 새벽에 스케치북 노래가 나오면 두 사람은 교실의 양끝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잠깐 눈을 마주치고 웃기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지우의 학교 생활은 충분히 행복해졌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애. 그 말의 진실은 결국 함성 속에 묻혀버렸지만 어쩌면 지우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확인하지 않았기에 영원히 설렐 수 있는 비밀로 남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지우는 더 이상 무대 앞에서 떨지 않는 어른이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기 의견을 말할 줄도 알게 되었죠. 가끔은 새벽에 스케치북의 노래에 맞춰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해요. 하지만 문득 바람이 차가워지는 가을이 오면 그 시절을 돌아볼 때면 그날 밤 모닥불의 뜨거운 열기와 귓가를 파고들던 민준의 응원 소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억지로 올라야 했던 무대와 용기를 내어 던졌던 서툰 질문. 그리고 함성 속에 묻혀버린 그 애의 알 수 없는 대답. 그것은 아마도 풋풋했던 첫사랑의 가장 아련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지우의 가슴 속 가장 깊은 서랍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